첫 번째 10만 달러. 이건 당신이 앞으로 평생 벌게 될 돈 중에서 가장 힘들게 손에 넣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니고 정부가 당신을 짜내서도 아니고 상사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잔혹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연 10% 수익률이 어떻게 부를 만들어내는지 예쁜 차트 보면서 상상하죠. 나도 언젠가 백만장자겠지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빠뜨리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복리는 굴릴 잡분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게 잔혹한 농담입니다. 누구나 눈덩이 효과를 바라지만 정작 첫 번째 눈덩이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억만장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멀었고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든 몇천 달러를 모을 수 있을까? 월세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혼이 있고 삶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청구서를 던집니다. 누구도 완충 장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첫 단계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자들도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탁자 위에 칩자본의 더미를 쌓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입장료를 내기 위해 허덕이고 있을 뿐입니다. 첫 10만 달러가 힘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돈이 아니라 근육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 모든 $1. $1가 당신의 땀방울이에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르막을 오르는 느낌입니다. 겨우 $500를 모았다고 생각하면 차가 고장나고 $1000를 아껴놨다면 아이가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결국 더 비싼 법이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잔혹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10만 달러라는 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변합니다. 돈이 아주 조금씩 당신의 짐을 대신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연 10%라는 숫자가 갑자기 공허한 이론이 아니게 됩니다. 10만 달러에서의 1만 달러, 그 $10,000는 $500 중 $50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이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적 분기점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야망이 있어도, 매력이 넘쳐도 기초 자본을 갖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건 천재성도, 재능도 아닙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견디느냐입니다. 첫 10만 달러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다음 10만 달러는 그 절반의 시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50만 달러쯤 되었을 때 당신은 첫 10만 달러 때문에 고생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직 웃을 힘이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10만 달러는 지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결코 복리로 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노동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광부들은 모두 억만장자였을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임금은 억제되고 노동은 확장되지 않고 시간은 복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죽도록 일했어도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장 노동자, 멱돌공, 이중 근무를 뛰는 사무직 직원들. 그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땀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라는 형태로 굳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본은 지치지 않습니다. 자본은 주말엔 쉬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본은 그저 조용히 앉아있고 당신이 망치지만 않으면 자라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경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짐을 나르는 짐승일 뿐이다. 월급 인상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 승진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 이직으로 역전을 노리는 사람, 그 생각의 순간부터 이미 졌습니다. 오늘 월급이 올라도 내일 인플레이션이 그걸 훔쳐갑니다. 고연봉을 받아도 세금이 가져갑니다. 알바를 3개 해. 당신의 몸이 은행 계좌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망가집니다.
노동은 당신을 생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첫 10만 달러는 소모전입니다. 당신은 노동의 감옥에서 기어 나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칩자본을 쌓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더미가 한번 생기면 당신은 처음으로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그때부터 10%라는 숫자가 비로소 당신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구간, 즉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숫자가 정말 참혹할 정도로 작습니다. 1년에 6봉건 달러를 모아 투자한다고 해도 운이 좋으면 600달러의 수익, $600. 에어컨 한 고치면 끝, 치과 2번 다녀오면 사라지는 돈, 삶을 바꿀 만큼의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작은 수익을 보려고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하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새 휴대폰을 사고 휴가를 예약하고 반짝이는 자동차를 리스합니다. 그것이 더 돈을 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함정입니다. 작은 숫자는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숫자가 커지기도 전에 스스로 목을 조릅니다. 저는 평생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축하고 지루해하고 인출하고 탕진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는 단 하나의 비밀은 시간에게 중노동을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아무도 기다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작은 숫자뿐인 시기를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무 변화가 가져 없지? 모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과 없는 시기가 복리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행료입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비밀 코드도 없습니다. 당신이 초조하다고 해서 숫자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 한 투자들은 눈금이 움직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미미했습니다. 청구서가 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고 몇 달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증발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제자리 걸음 같았죠.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느 해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내 자본이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벌어주고 있네. 다음 해에는 자본이 제가 저축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불어나? 좋은 정보라도 있는 거야. 운이 아닙니다. 인내, 그리고 견딤 나이튜리입니다. 천재성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도 아니고 숫자가 기어가는 시기를 견딘 사람만이 숫자가 날아오르는 시기를 본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견디는 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몇백 달러의 수익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판단 때문에 그들은 평생 가난한 상태에 남습니다. 작은 숫자는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큰 숫자는 그 인내심에 보상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보상이 있는 세계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생활 수준의 함정, 즉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를 망치는 가장 흔한 이유로 넘어갑니다. 가난하게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을 함께 올리는 것.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더 큰 차를 사는 것,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는 것, 작년엔 엄두도 못 냈던 여행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기 보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스스로의 발을 쏘는 행동. 이건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수입니다.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은 절대 자본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생활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10만 달러라는 경계선에 평생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전문직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변호사, 의사, 임원 다들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없었습니다. 다글차 리수, 쓸데없이 넓은 집, 감당하기 어려운 사립학교 학비.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월급 한번 밀리면 바로 파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 소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 이해는 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참아왔습니다. 그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소비가 당신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부는 화려함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규율로 쌓는 것입니다. 저는 대공황을 살아냈습니다. 그때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은 복리로 불어나지 않지만 저축은 복리로 불어난다. 10만 달러를 만들고 싶다면 체면 게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웃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동료가 어떤 차를 몰든 관심 끌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소비입니다. 게임은 단순합니다. 메어리 소비, 이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남은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그저 조용히 계속하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평생 트레드밀에서 뛰게 됩니다. 늙을 때까지 뛰고 피곤해질 때까지 뛰고 마지막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진보로 착각합니다. 더 좋은 호텔, 더 좋은 차, 더 좋은 여행, 그게 앞서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진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건드리지 않은 채 자라나는 잔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는 복리. 자동차는 출고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고 외식은 2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여행의 추억은 일주일 뒤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손대지 않은 자본은 당신이 깨어 있든 자든 심지어 죽어 있어도 계속해서 일합니다. 소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투자의 규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첫 10만 달러에 닿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못 버는 게 아니라 못 참는 겁니다. 부자와 당신의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자본을 갖고 있고 당신은 자본이 없다는 것. 자본은 레버리지다. 세상을 당신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무게추다. 자본은 투덜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쉬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끝없이 복리로 커져갑니다. 이제 이야기는 레버리지와 어리석음, 즉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넘어갑니다. 10만 달러를 연 10월로 굴리면 1년에 10,000달러가 생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매달 약 $50,000 들어오는 셈입니다. 알바 한 개 분량의 돈이지만 당신은 출근도 하지 않고 상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고 잔업도 없습니다. 반면 자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여전히 몸으로 돈을 법니다. 한 달에 몇백 달러를 땀으로 모아 그중 일부를 어렵게 절약합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가 쥐어짜서 모으는 그 몇백 달러보다 자본가가 잠자는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더 빠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자본을 가진 순간 게임의 규칙은 당신 편으로 뒤집힌다. 자본을 가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무자본 상태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입니다. 뜻밖의 사고 한 번에 몇 년의 노력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며 두려움 때문에 큰 선택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생기는 순간 상황은 변합니다. 당신은 실수해도 살아남습니다.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돈은 그냥 계좌의 숫자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돈은 자유이고 안전망이고 닫힌문을 부수는 공성추입니다. 월급으로 겨우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열리지 않을 문이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쌀 때 담을 수 있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버틸 수 있고 누구에게 빌붙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형편없는 상사를 향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할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10만 달러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력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첫 순간입니다. 하지만 경고하겠다. 10만 달러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달러는 어디까지나 게임이 작동한다는 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복리는 가속되고 당신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리스크를 견딜 힘도 커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경계선을 넘자마자 스스로를 천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신 종목을 추격하고 옵션으로 투기하고 언론이 떠드는 반짝 정보에 뛰어들고 운 좋게 모은 자본을 축하 소비로 날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립니다. 10년의 규율이 딱 한 번의 멍청한 선택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평생 이 장면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10만 달러를 막 모은 사람이 갑자기 나는 다음 워런 버핏이다라고 믿으며 위험한 도박에 돌입합니다.
규율은 사라지고 절제는 사라지고 욕망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원점 복귀.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의 잘못된 사용은 폭탄이다. 사람들은 빚을 지름길이라고 여깁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지름길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저는 1913년, 2000년, 2008년 똑똑한 사람들이 빚으로 레버리지를 걸다가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거만한 자를 굴복시키는 날이 옵니다. 10만 달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규율, 10만 달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건 겸손, 10만 달러를 키우는 데 필요한 건 인내. 이 셋 중 어느 하나만 깨져도 당신은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한번 올라간 뒤 떨어지는 고통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고통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저는 그 고통에 부서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승부, 즉 자본을 지키고 기우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만이 보게 되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첫 10만 달러를 만들기까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뒤는 더 조용하고 더 밋밋하고 더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단계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지만 부의 현실은 놀랄 만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복리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함과 절제를 견디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부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순간을 기대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회. 하룻밤에 갑자기 부자 되는 일. 하지만 그런 일은 부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는 남들이 보지 않는 지루한 날들, 쓰고 싶어도 참아낸 날들, 사치 대신 규율을 택한 날들에서 만들어진다. 값싼 식사를 하고 헌차를 계속 몰고 사실은 살 수 있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사지 않는 그 조용한 선택 속에서 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운이 시야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그건 규율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당신을 시험한다. 복리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시장은 시험지를 냅니다. 주식이 3% 떨어진 날, 당신은 스스로를 바보처럼 느낍니다. 지금까지 모은 걸 다 날린 건가? 그냥 팔고 그만둘까? 몇 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부자가 될 사람과 평생 가난할 사람이 갈라지는 진짜 시험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일 때는 누구라도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잿더미가 되고 비관이 가득하고 모두가 도망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소수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저는 평생 조건이 완벽한 사람들이 이 시험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흥분을 원했고, 내가 똑똑하다는 느낌을 원했고, 트렌드를 쫓아다녔고, 시장이 아플 때 도망쳤습니다. 한마디로 규율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마지막 열쇠는 버티는 능력이다. 여기까지 오면 재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무너지지 않는 능력, 퇴장하지 않는 힘,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절제.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강력합니다. 재능도, 노력도, 계획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어리석음을 피하라. 그 다음에 재능을 써라.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고 복리가 작동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 이 게임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냉정하고 냉혹하고 무자비합니다. 하지만 이걸 해내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에이, 이제 세상이 나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당신의 달러는 직원이 된다. 10만 달러를 넘기면 당신의 자본은 이런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 내려놔라. 앞으로는 내가 네 짐을 들겠다. 그 순간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로 변합니다. 당신의 달러는 불평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고 수다 떨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어떤 노동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어떤 연봉 인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자본이 당신이 직접 번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마침내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10만 달러는 결승선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드디어 게임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부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경계선을 넘은 후 대부분이 저지르는 치명적 착각. 많은 사람이 경계선을 넘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꽤 똑똑해졌다. 내가 한 선택들이 옳았어. 나는 다음 단계로 갈 재능이 있어.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간 멍청한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날립니다. 종목을 추격하고 옵션으로 도박하고 TV에서 떠드는 이번 주의 유망주에 뛰어들고 10년 모은 자본을 내가 자격 있다며 소비해버리고 경기 후퇴가 오면 공포에 팔아버리고 이런 행동으로 10년의 규율과 절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평생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0만 달러를 겨우 모은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다음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원점 복귀. 레버리지의 잘못된 사용은 지름길이 아니다. 그건 폭탄이다. 사람들은 빚을 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지름길이 아니라 파멸로 직행하는 터널입니다. 저는 13년, 조천년, 2008년 똑똑한 사람들이 빚으로 레버리지를 걸다가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시장은 거만한 자를 무너뜨리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10만 달러를 만드는 데는 규율이 필요하고 10만 달러를 지키는 데는 겸손이 필요하며 10만 달러를 늘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셋 중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당신은 다시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고통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고통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저는 그 절망에 부서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 경기, 월급, 세금, 외부 요인을 탓합니다. 하지만 불을 가로막는 진짜 적은 언젠 자기 안에 있어옵니다. 과시, 허영, 조급함, 편안함에 대한 중독, 주의력 부족, 규율 부족, 이것들이 복리를 파괴합니다. 시장보다, 경기보다, 외부 충격보다 훨씬 빠르게 당신은 시장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제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집니다. 부를 만든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규칙만 지킨다. 수십 년간 부자들을 지켜본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진짜 부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킨 규칙은 단순합니다. 벌이보다 적게 쓰고 빚을 만들지 않고 자액을 투자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가만히 있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계속하며 복리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10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마지막 결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첫 10만 달러를 확보하라. 이제 모든 이야기를 끝냈으니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정직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첫 10만 달러를 만들어라.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남의 시선을 버리고 체면 놀이를 멈추고 too boring함을 견디고 어리석음을 피하고 계속해라. 왜냐하면 10만 달러가 생기기 전까지 당신은 게임에 참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당신이 지금도 벌이보다 많이 쓰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부의 게임은 잔혹하지만 규칙은 매우 정확합니다. 첫 10만 달러를 만든 순간 비로소 당신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조용하고 깊고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